봅시다. 원소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x의 거리가 0부터 a까지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 a 적혀있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뭐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은 이게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무조건 얼마나 된다? 네,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a고 여기 길이가 c죠. 따라서 지금 여기 잘 수 있는 거는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돼서 ac는 얼마나? 2라는 게 일단 나옵니다, 그죠? 저렇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쪽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그럼 여기 확률은 여기 길이가 얼마? p죠 지금. 여기 길이는 얼마? c죠. 따라서 이놈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2분의 bc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죠.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 확률 아닙니까? 여기 확률. 아, 이거 괜히 썼네 이거. 그러면 뭐 적어도 되긴 한데 여기다 빼기 10으로 적으면 이 길이가 얼마 됩니까? a-b죠. 그래서 b보다 큰 확률은 a-b에다가 곱하기 얼마? c하고 여기에 2분의 1 해주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적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변을 얼마를 곱하자? 2를 곱하겠습니다. 다음 왼쪽은 bc 마이너스 여기 2 곱해주면 어차피 2 없어지죠? 전개합시다. 얘랑 얘랑 전개하면 얼마? ac 얘랑 얘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bc인데 앞에 적어있으니까 얼마? 플러스 bc가 되나요? 이놈이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럼 bc가 두 개 있으니까 이 bc 마이너스 ac가 2분의 1인데 ac 값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지금. ac가 얼마라고? 2라고 표값식입니다. 이라서 넘겨서 더해주면 이 bc가 뭐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더하기 2하면 2분의 4니까. 그래서 bc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2분의 5가 넘는다는 걸 수 있습니다. bc는 2분의 5. 4분의 5가 아니에요. 나 4분의 5. 네, 4분의 5. 그러니까 bc가 지금 4분의 5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적고 시작하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bc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사실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이거 수식으로 썼으니까 수식으로 쭉 적어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우고 그냥 생각해보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저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A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이 1입니다. 전체 면적이 1. 그럼 얘를 1이라고 하면 얘는 면적을 뭘로 둘 수 있죠? 이 면적을 S라고 하면 이 면적을 뭘로 둘 수 있죠? 1-S. 근데 이게 지금 얘가 물어보는 게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쪽 면적이나 이쪽 면적 S죠 S. S에다 뭘 뺐더니 1-S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B보다 작은 확률은 이쪽 면적이니까 S. B보다 큰 확률은 이쪽 면이니까 1-S죠. 여기서 이걸 뺐더니 얼마 나오더라? 4분의 1이 나오더라. 그럼 이렇게 이제 그대로 두면 2S 마이너스 1이 4분의 1이라서 넘기면 2S가 얼마? 4분의 5가 되고 S가 얼마나? 8분의 5다.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수식을 적긴 적었는데 그냥 여기 면적이 얼마다? 8분의 5고 여기 면적이 얼마다? 8분의 3이다. 따라서 얘들이 더하면 1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면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면적으로. 그냥 문자로 보게 되면 이 식의 문자가 3개잖아요. A랑 B랑 C. 문자 3개인데 지금 식 2개 나왔죠. 그럼 요 식 쓰면 문자 3개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연립하면 ABC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긴 한데 연립하는 게 조금 더 귀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로 써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루트 어디서? 루트 그걸 찾아야죠. 루트 5가 이게 지금 8분의 5고 이게 8분의 3이니까 루트가 당연히 어디서 나올 거다?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고 루트 5가 있을 거고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고 2분의 1이 되고요. 나머지 면적이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루트 5도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8분의 5고 얘 토그랑 8분의 4죠? 그럼 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8분의 네, 8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C죠? 여기 길이가 뭐다? B가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까지? 여기 루트 5까지를 잘랐더니 루트 5까지를 잘랐더니 요 면적이 얼마? 8분의 5고 여기 면적이 8분의 1이 되는 형태가 돼요. 됐나요? 8분의 4, 2분의 1.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이게 2분의 1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러면 이 면적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선이니까 얘가 좌표 평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죠. x가 b변할 때 y가 c 변하니까 기울기는 얼마? 1분의 2. 따라서 이 직선은 뭐가 되냐? y는 2분의 cx가 됩니다. x 변하는 분의 y 변하냐? x 변하는 분의 y 변하는 게 기울기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기울기 x, y 절편 0이니까 적을 필요 없겠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여기 루트 5는 되거든요. x에다 루트 5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bc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bc가 되겠죠. 그럼 밑변 루트 5에다가 높이 이것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다시 밑변 루트 5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루트 5bc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한 게 얘의 넓이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랑 그냥 하면 되죠. 자, 이거랑 이랑 곱하면 5 곱하기 bc가 1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 여기다 넘겨주고 5c가 뭐가 된다? 얘가 되었으니 다 했네요. 5c가 b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가 구할 수 있겠죠? C값 나와서 여기 넣으면 A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BC를 다 구할 수 있는 그 다 나온다는 걸 썼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사실 이게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요. 자, 도형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다름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넓이가 2분의 1이네. 얘는 여기가 루트입니다. 얘랑 요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이죠. 큰 삼각형. 큰 삼각형은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얘의 넓이가 얼마냐면 8분의 5죠. 통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8분의 4. 그럼 이놈하고 이놈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죠? 4. 네, 4입니다.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이가 공통이고요. 직각이라서 A 닮음 나와요. 근데 넓이비가 4대요요. 그럼 길이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요? 넓이비가 4대요. 그럼 길이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반대로 물어볼까요? 자, 두 도형이 닮음인데 길이비가 2대 3이라고 했죠.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되죠? 자, 두 도형이 있는데요. 길이비가 2대 3이랍니다. 그럼 이거 아니라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돼요? 4대. 그렇죠. 4대 9가 되죠. 왜냐면 길이비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가로도 2대 차이가 지금 2대 3이지만 세로도 2대 3이니까 곱하면 4대 곱하면 9가 돼서 넓이는 4대 9가 되죠. 그러니까 제곱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이비는 몇 대 몇이 됩니다? 2대 9가 돼요. 따라서 이건 아니고 루트 5대 b는 2대 루트 5가 되죠. 그럼 외양간 내양곱이 같아야 되니까 2b가 5가 되죠. 그럼 b가 2분의 5니까 얘가 집어넣으면 c도 나오겠죠. c 넣으면 a도 나오겠는 거죠. 그래서 닮음으로 푸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들은. 자, 어쨌든 난 닮음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구해가지고 값 집어넣고 y값 구해서 계산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닮음 이용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제 했던 것들 좀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자, 통계단원이고요. 통계단은 뭐 크게 3개 단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 지난 시간 화요일에 했던 거는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상확률 분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확률 분포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했냐면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 했어요. 연속 분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통계를 추정. 이렇게 이제 3개인데. 자, 이상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비교하는 것부터 좀 중요합니다. 얘 둘이. 이상확률 분포는 확률 배수 x가 어떻다? 유한계고요. 불연속적이에요. 뭐 x가 1, 2, 3 해서 1하고 2 사이에 값이 없습니다. 2하고 3 사이에 값이 없고, 아니면 x가 2, 5, 8 감각치면 2하고 5 사이에 값이 없고 5하고 8 사이에 값이 없어요. 그래서 유한하고 그다음에 불연속적일 때 이상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1부터 2까지다. 그럼 여기에 1.1도 있고 1.01도 있고 1.001도 있고 뭐 1.234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요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들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면 일단 뭐 통계단은 이제 그죠? 자료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속 확률 분포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표를 그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요. 확률 분포 아시죠? 위에 이제 x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확률이 들어갑니다. x에 대한 확률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 x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가 x1, x2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가 p1, p2
구해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이용해서 뭐랑 뭐를 구한다? 평균과 분산을 구합니다. 평균이랑 분산 보여주고요. 당연히 표준 편차도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로로 곱해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기호로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기호로 이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평균을 송제로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제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분산 어떻게 구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차가 뭐냐면 x-n이고요. 얘를 제곱하면 이게 편차 제곱. 요 놈의 평균이니까 이 놈의 기대값을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됐네. 그리고 이걸 정리해봤더니 뭐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정리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되더라. 그래서 뭐 재평평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했고요. 얘는 특별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뭘 구해서 분산 구해서 루트 치는 것밖에 없다고 했네요.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다? 확률 변수 x에다 a배라고 플러스 b를 했다. 얘는 뭐 해주면 된다? 그냥 확률 변수 평균 구한 거에다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에다 a배라고 플러스 b 해주면 되고요. 이놈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플러스 b는 의미가 없고요. a가 나오고 뭘로? a 제곱으로 나와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시그마는 특별히,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특별히 계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괄호안이 똑같은 뭐를 구해서 분산을 구해가지고 여기에 뭐 해주면 된다? 루트 씌워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다? 여기까지 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산분포에서. 이산분포에서 표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 있었네요. 그죠? 뭐 있었죠?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총 시행수랑 일어날 확률이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이 n이 뭐라고요? 총 시행수죠. 그리고 이 p가 뭐라고요?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놈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로 보여주면 되고요. 분산 어떻게 보여주면 된다? 네, NP로 보여주면 된다. 요거 이제 중요했고 기억해야 되는 요거 좀 기억하자 그랬죠. 이항분포에서 요 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항분포에서 요 X가 의미하는 건? 요거 일어나는 수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거 할 때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다른 걸 y 같은 걸로 그렇죠. 일어나는 수가 아닌 걸 물어본다면 문자를 2개 써서 그 2개의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써봐야 된다.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그랬죠. 네, 그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근데 연소확률 목표는 표를 그릴 수 있더라 없더라? 표를 그릴 수 없더라. 그래서 얘는 뭘로 그렸냐면 그래프로 그려야 된다. 왜냐면 x값 자체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한계를.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내고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의미한다? 확률을 의미합니다. 확률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뭐를 안 물어보냐면 평균하고 분산 물어보는 걸 안 해요. 여기서 구할 수가 없는 건 아니고요.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날 뭐 구한다? 확률 물어보는 문제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무조건 이 확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일단 이게 면적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는 X보다 위쪽에서 나온다는 거. 됐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나왔으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무조건 얼마? 면적 얼마? 그렇죠.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면적은 항상 1이 나온다. 그리고 문제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뭐 A부터 B까지의 뭐를 구하면 된다?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하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정적분하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2차는 3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선밖에 못 주기 때문에 1차는 상수함수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적분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네요. 자,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러면 오늘은 연소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뭘 할 거냐면 정규 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은 뭐 설명은 사실 정규 분포에서 대단한 거 별로 없고요. 설명은 뭐 할 거 없고 그냥 여기서 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이랑 평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통계적 추정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하면 뭐 통계 추정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하면 끝이에요. 다음 주까지 하면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래서 3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도 사실 얼마 안 남게 되는데 아시겠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봅시다. 좀 치우겠습니다. 정규분포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 연소확률 변수 파트잖아요. 연소확률 분포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표로 나타내봤더니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이 가운데 있는 요 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항상 뭘로 나오더라? 네, 대칭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대칭. 그래서 이런 종 모양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굴곡지. 그래서 이 가운데 기준에는 확률이 높고요. 옆으로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일반적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제가 항상 뭐 키, 그죠? 뭐 20대 이상 성인 남자의 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평균이 한 175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게 175 정도 되면 175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많겠죠, 키가. 근데 175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150 이하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2m 이상이다, 200 이상이다. 이것도 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자료값들이 계속 작아지는 건데 이 형태가 바로 정규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모의고사 평균이 한 65점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험을 치면 65점 근처에 점수 되게 차려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 미만으로 나온다든지 80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아졌다? 적게 나왔죠. 60은 제가 이 정도의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뭐다 역시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의 숫자들을 뭐다 1등급부터 9등급을 줄 세우면 여기가 이제 1등급이 되고 저쪽이 9등급이 되겠죠. 하게 되면 역시나 뭐다 정규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5등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여기가 4등급하고 6등급이 똑같은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나오고요. 3등급이랑 7등급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뭐다 1등급이랑 9등급은 보기 힘들죠. 그죠? 물론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9등급을 보기가 더 힘들긴 합니다. 보기 힘들긴 한데 아무튼 이것처럼 이런 이제 형태를 많이 따라가는 게 되더라. 얘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정규 분포라는 걸 좀 알아주면 일단 요 선이 그래프 자료에 뭐가 됐나? 평균이 돼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일단 좌우 대칭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근데 이게 연소 확률 분포니까 전체 확률이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면적은 얼마나 나와요? 1이 나오죠. 근데 좌우 대칭과 똑같은 면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면적 얼마? 네, 0.5. 얘도 면적 얼마? 0.5. 이렇게 일단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얘가 0.5, 0.5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자료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뭐랑 뭐? 그렇죠. 평균과 표준표자. 이 두 개의 자료만 영향을 받아요. 이 두 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요. 영향을 이 두 개만 받습니다. 다른 자료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다? 기억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뭐다? 제가 정규분포 두 개를 그릴 건데 평균이 똑같고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 시그마1이 작고 시그마2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랑 그 다음에 M1이랑 M2를 비교하면 M2가 큰데 시그마1이랑 시그마2를 비교했을 때 얘들이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그럼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건데 둘 다 뭐가 똑같다? 평균이 똑같죠? 그러니까 M1이랑 M2가 같아요. 그리고 시그마1이랑 시그마2가 다르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겠죠?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평균 쪽이 높게 나올 거고요.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뭐다? 평균 쪽은 낮고 좌우 쪽이 높게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이쪽이 낮아지면 이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됐죠? 확률 전체가 1이라서.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봅시다. 그럼 M1하고 M2는 똑같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 나오겠죠? 좌우 대칭이 나오는데 누가 시그마1이, 자 누가 시그마1일까요? 시그마1이 이 값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빨간 거랑 노란 것 중에 누가 시그마1일까요? 시그마1.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는 3포도가 작다는 얘기고요.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가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까?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3포도가 작. 자 봅시다. 3포도는 3개가 쓰죠. 편차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근데 뭐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우기 때문에 이 값이 작다는 얘기, 얘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편차 자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자체가 절대값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깝다는 얘기, 멀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A 학생이랑 B 학생이랑 시험을 칠 때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70, 80, 90이고요. 얘는 60, 80, 100이라고 되겠습니다. 둘 다 평균 얼마죠? 240. 평균. 평균은 다 더하기 평균이 아니잖아요. 아, 3분의 80. 네, 평균 80이죠. 그냥 실제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20 주고. 그럼 편차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편차는 주어진 값을 다 평균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1, 1, 10이죠. 얘는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22가 0이 되면 20이 되지 않습니까? 자, 편차 볼게요. 왼쪽 게 커요? 오른쪽 게 커요? 절대값이. 오른쪽 게 크죠? 왜 그렇습니까? 얘가 평균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편차 제곱의 분산을 보여볼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닙니까? 이거 제곱하면 100, 0, 100이니까 이놈의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산이 3분의 200이 됩니다. 자, 얘는 이거 제곱하면 400, 이거 0, 이거 400이 되죠? 그럼 다 더해서 3분 하면 얘는 3분의 800이죠? 누가 크죠? 얘가 크죠? 분산이 얘가 크면 3분의 얘가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3분의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죠. 또 다시 합시다. 저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예요. 그럼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를 비교하면 시그마 1이 작잖아요. 그럼 얘가 3분도가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3분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균에서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뭐라고? 다시 왼쪽에 3분도가 작아요? 오른쪽에 3분도가 작아요? 자, 3분도가 얘들이 작죠? 얘는 평균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니까 평균에 멀리 있는 애들이니까 평균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작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들이 전부 80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애가 시험을 쳤는데 얘는 국어 80, 수학 80, 영어 80이라고 합시다. 그럼 평균 80이죠 얘도? 편차 얼마 돼요? 0, 0,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제곱해도 0이니까 다 더하면 분산도 얼마 됩니까? 0이 되죠. 자, 이놈 여기 있을 때 얘가 항상 뭐다? 평균에서 다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평균이죠. 그럼 얘 3보도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그렇죠. 3보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 비교했을 때 시그마 1이 작죠? 그럼 얘가 3보다 작잖아요. 3보다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일까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빨간 게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요? 노란 게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1은 빨간 걸까요? 노란 걸까요? 네, 얘가 시그마 1입니다. 얘가 시그마 2가 되고 얘가 시그마 1이고 얘가 시그마 2가 되는 형태가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3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안 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3포도라는 게 이게 해산할 때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어디다?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안 멀다는 얘기로 가까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 인원이 많으니까 수치가 높으니까 여기가. 근데 3포도가 높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멀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리 있는 수치들이 높아지니까 멀리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평균은 다르고 시그마와 같으면 일단 정규분포는 이 두 가지 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뭘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다르다는 얘기는 M1이랑 M2를 비교했을 때 M2가 크다는 얘기는 이놈의 축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M1이 있으면요 M2는 이놈보다 오른쪽이 여기 있을 거라고. 됐나요? 근데 얘랑 얘랑 뭐가 똑같죠? 그렇죠. 이제 표준편차가 똑같죠. 표준편차가 똑같으면 이게 굴곡률이 동일하게 나와요. 굴곡률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진 그림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거랑 완전히 그림 모르겠네. 이거랑 굴곡률이 완전히 똑같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뭐다? M1 그래프가 당연히 되고요.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요놈이 뭐다? M2 그래프가 나오면서 그래프의 개는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한 모양이 나와요. 됐나요? 근데 이 정규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했죠? 대칭축. 이걸 기준으로 잡은 뭐다? 대칭. 그럼 이쪽에 있는 이 그림과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이 대칭 아닙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대칭이겠죠? 그걸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놈과 여기 있는 놈이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쪽 라인에 있는 이놈이랑 이쪽 라인에 있는 이놈도 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좌우 대칭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이면 당연히 이 가운데를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겠죠? 그럼 얘는 이놈하고 이놈이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중점이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니까? 얘랑 얘랑 뭐해서? 그렇죠. 더해서 넣어주면 된다? 나누기 중점을 할 수 있겠네. 무조건 중앙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2고 이 값이 8이다. 그럼 이 값은 얼마 된다고 할 수 있다? 5가 무조건 된다고요. 교점이 무조건 5에서 나옵니다. 뭐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볼 때 항상 뭐나 정규분포를 해석할 때는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칭성 나오는 그래프든 대칭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죠. 상가함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이 정비분포는 어느 단원이다? 연소확률 분포 단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를 구해야 됩니까?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확률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연소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확률밖에 없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x 값이 될 거고 이 x축이 x 값이 되겠죠. x 값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볼 거라고요. 뭐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 이 문제 딱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평균이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로 둘러싸인 여기에 면적을 구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 면적을 구하려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이니까 됐죠? 원 파이 할 제곱이죠 이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최소 뭐다? 사다리꼴 돼야 돼요. 사다리꼴. 그래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최소 사다리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평행사변형이나 뭐 마름모나 직사각형 이런 거 넓이 구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못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요 fx를 구해가지고 함수를 찾아내서 a부터 b까지 fx, dx 이거 적분하면 여기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게 우리가 수투죠. 근데 이 fx가 자연계에서 쓰는 fx거든요. 그리고 이 확통에서는 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죠. fx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놈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이놈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전체에서 네. A까지 그렇긴 한데요. 그때 뭘 해준다? 표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정규보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건데 이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놈의 면적을 적분을 안 쓰기 때문에 못 구하거든요. 얘를 구해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표준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좀 외워줘야 되죠. 그래서 표준화를 왜 이렇게 해주느냐? 이 증명 과정이 이과예요. 이과에는 이제 치환 적분을 할 수 있는데 문과에서는 안 배웁니다. 아시겠죠? 문과를 하기도 좀 그러니 확통 선택하나 해야 되냐? 확통이나 기하 선택하나 해야 되냐? 안 배워요. 그래서 미적분 하나 쓰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공식 외우라고 시키죠. 일단 평균에다 뭘 해주고 x에다 뭘 빼주고 평균을 빼줍니다. 평균. 그리고 뭘로 나눠주면 네,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얘가 뭘로 바뀐다? C로 이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 이놈이 뭐가 되냐면 이놈이 정규분포였잖아요. 이 정규분포가 표준화를 딱 시키고 나면 얘가 뭘로 바뀐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뀝니다. 됐나요? 표준 정규분포로 딱 바뀌고요. 그러면 모든 정규분포가 표준화를 시키는 순간 전부 똑같은 형태의 정규분포로 바뀌어요. 이 정규분포는 무조건 뭐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평균이 얼마라고요? 0으로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평균이 무조건 0으로 바뀌어요. 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x-m이죠. 우리가 fx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x 자리에 x 대신 x-m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구나. 이게 이러면 x축을 n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아니구나, 이거. 아,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설명했네요. 자, 평행이동으로 가지 말고,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x축을 n만큼 이동하면 0으로 안 가거든. 표준, 이제 정규분포가 되면 이 평균은 무조건 얼마가 됐나?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이때 이놈의 표준 편차가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무조건 이걸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규분포들이 있겠죠. m이랑 인값, 시그마 값에 따라서 다시 m이랑 시그마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정규분포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걔들이 표준화 시키면 전부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요 a 값, 요 값이 이 a 값도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있는데 이게 a-m을 시그마로 나눈 걸로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b 값, 이 b 값도 뭘로 바뀌게 되냐면 b-m을 시그마로 바뀐 값이 되면서 여기에 면적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면적을 구할 때 뭘 이용해준다? 알고 계시죠? 0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에다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넣으면 됩니까? 빼면 되죠. 이거 이용할 때 우리가 뭘 이용해준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는데 여기는 숫자만 봐주면 되죠. 여기 G 적혀있고 여기에 뭐 1.0, 1.5, 2.0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요 숫자만 보고 요 숫자를 여기다 맞추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렇게 이게 1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게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면적은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0부터 이렇게 가는 이 면적은 여기에 뭐가 적혀있는? 2 적혀있는 이 숫자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1이니까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얘는 뭘 봐주면 된다? 1 적혀있는 여기 숫자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넣으면 된다? 네,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항상 위치가 0부터 G까지의 확률이 여기 적혀있다는 거. 1 적혀있는 건 0부터 1까지 확률이 여기 적혀있고요. 1.5 적혀있는 건 0부터 1.5까지 여기 적혀있고요. 2 적혀있는 건 0부터 2까지 확률이 여기 적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1부터 2까지 확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표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외워주세요. 다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표준. 그래서 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만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기호로 따지면요 대문자 n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뭘 적어주냐면 평균 n 적어주고요.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적어줘요. 아시겠죠? 이게 정규분포의 기호고요.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규분포도 당연히 뭘 따라간다? n 따라갈 거 아닙니까? n 따라가고요. 평균이 얼마? 0으로 바뀌죠? 표준 편차 뭐로 바뀌니까 1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거고 이놈의 표준 편차 무조건 1이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모든 정규분포가 표준시키면 다 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표 보고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가지고 면적 그냥 보여주시면 된다고요. 무조건. 이해되시나요? 자, 정규분포 이게 끝입니다. 저 1의 제곱도 고정이에요. 다시 뭐라고? 1의 제곱 1의 제곱이 뭐? 고정이에요. 1의 제곱. 아, 이거 그냥 표준화 시키면 무조건 평균은 제로가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거 하면 정규분포 무조건 이걸로 할게요. 평균량, 표준 편차예요. 1의 제곱. 여기 원래 표준 편차의 제곱을 적습니다. 적을 때 표준 편차의 제곱을 적어요. 약속이라서.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규분포고요. 표준화만 좀 적어볼까? 여기서 표준화 시키는 시. 표준화.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된다? 확률 변수 x가 n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화식이 됩니다. 됐죠? 네.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3분의 m 제곱입니다.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가 x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이 식을 수식으로 적으면 x에 대한 평균이 되면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x에 대한 기대값. x에 대한 평균이 m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게 x에 대한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이건 기호로 어떻게 주면 된다? x에 대한 표준 편차. 얘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꼭 적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적어줘도 되는데 그냥 의미적으로 수식으로 적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합니다. 정규분포 문제죠. 정규분포.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있는데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돼요. 이거 뭐 구하는 거다?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한다니까 표준화로 시키고 있습니다. x에다 뭘 빼준다고요? 뭐 빼준다고요? 평균 m 빼줍니다. 그럼 얘한테 좀 빼줘야 되겠죠? 평균 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한테 뭘로 나눠준다고요? 3분의 그렇죠. 시그마로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뭐다? 3분의 m이라고 했죠. 이 확률이 얼마나? 0.998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표준화됐으니까 얘는 G로 바뀌고요. 그냥 그대로 적을까요? 3분의 n분의 2분의 9 마이너스 n. 사실 이제 정리하려면 여기 3이랑 2가 보기 작으니까 분자분의 6을 곱하면 조금 더 보기 편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얘가 돼야 되는데 표준화 시키거나 무조건 뭐 하자? 표준화 시키거나 무조건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프에서 그림 그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표준화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정규표로 그립니다. 평균 얼마나 그랬죠? 표준화 되고 나면 평균 얼마? 1 아닙니다. 표준 편차가 1이고요. 평균 0 네, 0이 됩니다. 근데 이 g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거든요. 자, 이 값을 보기 좀 어려우니까 k라고 하면 될게요. 그럼 우리는 g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죠. 근데 k가 이쪽에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k가 여기 있다고 치면 g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확률은 이 절반이 아까 얼마였어요? 0.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 면적은 얘보다 면적이 작으니까 0.5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0.5보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자, K 이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그럼 K는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다. 오른쪽. 그럼 여기 면적이 있는 거죠. 이 면적이 얼마 되는 거? 0.9987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반을 뚝 자르면 이렇게 뚝 자르면 이쪽 절반 얼마? 0.0. 좋습니다. 0.5.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 돼야 돼요? 0.49. 그렇죠. 0.4987이 돼야 되겠죠. 그럼 K가 나오지 않나요? 이거 0부터 K까지 0.4987이 있는 거니까 뭐 찾으면 된다? 여기가 0.4987 적혀있는 요거 찾아주면 되죠. 이게 0부터 G까지의 확률이니까. 됐나요? 3. 아 3이나요? 3이나요? 그럼 K가 얼마나 얘기다? 3. K가 3이라는 얘기 이놈이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놈이 3이다 해서 계산만 해주면 뭐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오십니까? 네, 요 놈이 3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하고 그림에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조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축구공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432고 편집된 차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평균이에요? 축구공. 네. 뭐에 대한 평균이다? 축구공 한 개의 평균? 한 개의 평균이에요. 축구공 한 개, 뭐 가격의 평균? 게임. 그렇죠. 뭐다? 이거 한 개 무게에 대한 평균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야 된다? 얘를 확률에서 x로 나야 된다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여러분 접근하려면 이산확률 분포랑 연소확률 분포 풀 때 얘들에서 확률 변수 x를 뭘로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한 개의 무게를 x로 둬요. 그럼 이건 무게에 대한 평균이죠. 즉, 이 식은 뭘 얘기하는 거다? x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얘는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축구공의 한 개의 무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한 개의 무게에 대한 평균이랑 한 개의 무게에 대한 평균을 찾습니까? 그래서 얘를 x로 봅니다. 그러면 이 말은 x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x는 430. 자, 이것도 한 개 무게에 대한 표준편차입니까? 즉 이게 x니까 x에 대한 표준편차죠. 두 마리 보다 x에 대한 표준편차가 돼요. 얘가 얼마나? 14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머릿속에서 바로 이렇게 수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쪽으로 밑으로 들어갑시다. 자,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무게가 이거 이상의 확률이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여기 한 개 무게 또 나오죠. 저희가 한 개의 무게를 뭘로 뒀죠? 그렇죠. 이게 x거든요. 그럼 한 개의 무게가 490 이상이라는 얘기는 x가 뭐 이상이다? 490 이상이다.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문장을 식으로만 그대로 바꿔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한 개의 무게가 409 이상이죠. 409 이상이면 400보다 큰 낫다니까? 그거의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이놈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본다? 확률 구하는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됐죠? 그럼 확률 구하는 문제를 물어볼 건데 정규 문법에서 확률 구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표준합니다. 자, x가 409보다 큰 같은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 빼주고요? n 빼주죠. 평균 얼마? 430. 뭘로 나눠준다고요? 표준편차. 뭘로? 1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p는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뭘로 바꾸면 된다? 지금 그냥 바꿔 쓰면 되죠. 자, 여기서 뺍시다. 여기서 빼면 얼마?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럼 얘는 뭐보다 큰 같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얼마? 그렇죠. 1.5가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표준하고 나면 뭐 하죠? 그림을 좋습니다. 다 따라오면 이렇게 그려서 평균 얼마 하고요? 0. 네, 표준을 시키면 무조건 0입니다. 우리 뭘 구할 거냐면 마이너스 1.5가 여기에 있겠죠. 이거보다 왼쪽에 있겠죠. 이거보다 큰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림 그려놓고 해석할 건데 넓이 구할 때는 펴보고 그리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온다? 0부터 양수만 나와요. 책에는 0부터 양수만 나오죠. 자, 그럼 0부터 이쪽 봅시다. 여러분 0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지금? 그렇죠. 절반이니까 무조건 0.5가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5부터 0까지인데 우리는 뭐만 구할 수 있다? 0부터 양수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해줘야 됩니까? 대칭성. 좋습니다. 대칭하면 마이너스 1.5는 대칭하면 어디로 가요? 대칭하면 어디로 갑니까? 1.5로 가겠죠. 그럼 여기 면적이랑 0부터 1.5의 면적은 어차피 같겠네요. 자, 그럼 0부터 1.5가 여기 면적이랑 같으니까 0부터 1.5는 얼마? 0.43 21 이렇게 되나요? 2인가요? 0.43. 네. 4332네. 433이니까 뭐 괜찮았죠? 얘랑 얘랑 뭐 하면 된다 그래서 더해주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정규분포는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만 좀 잘하면 얘네는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연습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 일단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x는 평균이 그랬으니까 x라는 평균이죠. 이 x가 m이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EX 원래 M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도 적고 이렇게도 적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 표준 편차는 4가 있으니까 시그마는 뭐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제가 설명드린다고 자꾸 이걸 바꿔 적고 있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뭐다? 아 이거 정규분포 따라가네?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4구나 사실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빠르죠?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놈의 확률 감수를 fx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f8이 f14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한 조건 나오죠 제한 조건 나오는 문제라는 거. m이 자연수가 아니라면 m 값을 못 구하는데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정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평균 m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평균 m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f8이랑 f14랑 비교하니까 f8이 크대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다? f8이 f14보다 크려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4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f8이 얼마 아닙니까? F14가 이놈이고 그러니까 F8이 F14보다 확실히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평균이 1인데 8이랑 14니까 8이 이쪽에 있고요 노란 걸로 할까요? 8이 이쪽에 있고요 14가 이쪽에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이게 F8 아닙니까? 이게 F8이고 F14가 되니까 F8이 F14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4일 수 있죠. 이렇게는 안 되죠. 둘 다 왼쪽에 있는 경우 아예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왼쪽에서 F8이 더 작잖아. 이게 F14고.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오른쪽에 있든지 8이 왼쪽에 있는데 평균이 좀 더 가까이 있고 14가 오른쪽에 있는데 평균이 멀리 있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제 오른쪽 해봅시다. 이번에는 F랑 F16을 할 건데 F는 8이랑 얼마 차이 나죠? 몇 칸 차이 나죠? 6칸. 그러면 뭐 하나 6 차이 나는 여기에 뭐가 있을 거면 2가 있을 겁니다. 됐네. F2. 자 16은 얘랑 몇 칸 차이 나죠? 2칸. 그럼 F16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14도 얘랑 6칸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거랑 얘랑 칸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라면 F가 F14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야 되죠. 자, 이 그림이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림으로 설명했을 때 봅시다. 만약에 제가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8이라고 볼게요. 얘가 8. 평균이 8이라고 하면 여기서 6칸 간게 2고요. 여기서 6칸 간게 14죠. 그럼 이것과 이것의 y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같게 나오겠죠. 근데 8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8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면요. 얘가 오른쪽으로서 좀 더 올라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좀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F랑 F14를 비교하면 누가 커야 돼요? F가 크죠? 근데 F2보다 F16이 클 수 있나요? 이 그림은? 안 되죠. F14보다 F16이 더 작아야 되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그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그림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6칸을 더 가면 2가 여기 있고요. 이게 F2가 되겠죠? 여기서 2칸을 더 가면 얘가 16이 될 거고 얘가 F16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런 경우에는 F16이 F2보다 클 수 있죠. 왜냐면 F2보다 F14가 더 크거든요. 이게 이렇게 6칸, 이렇게 6칸 차이라서. 이해되시나요? 얘는 가능성 자체가 없고요. 얘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 8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쵸? 무조건 내려가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놔두시고. 그래서 이런 거 따지는 게 어려워요. 정규분포를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표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표준화는 진짜 쉬운 거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이 그림이 맞는 거죠? 그러면 F8이 F14보다 크려면요. 여기서 이제 뭐 하면 평균에서부터 거리로 가면 돼요. 자, 이거 볼게요. 8이 14보다 커야 되죠?
그럼 평균에서 요 거리랑 요 거리 비교해서 누가 더 큰 거야? 8까지 거리가 커요? 14까지 거리가? 그렇죠. 이 거리가 크니까 얘가 가까이 있어서 더 높은 거잖아요. 좋습니다. 이 거리는 뭐다? n-8.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이 거리 나오죠. 요 거리는 뭐가 돼요? 아니죠. 4 마이너스. 네, 14 마이너스. 누가 커야 된다? 얘가 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F2가 커야, F16이 커야 됩니다. F16이. 그럼 평균에서 요 거리랑 요 거리 비교해서 누가 더 멀어야 되나요? 왼쪽 게 많아요? 오른쪽 게 많아요? 얘가 더 커야 돼요? 2가 더 멀어. 얘가 더 멀어야 되죠. 좋습니다. 그럼 이 거리 얼마? n 마이너스. 좋습니다. 마이너스. 요 거리는 얼마? 16 마이너스. 네, 16 마이너스. 누가 더 크다고요? 얘가 크다고요. 됐나요? 계산해 볼게요. m은 넘기고 마이너스 8을 좀 넘깁시다. 그러면 2m은 뭐보다? 22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나요? 역시나 m은 넘기고 마이너스 2쪽을 넘깁시다.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m. 얘가 넘어가면 18인가요? 그럼 2로 나누면 얘는 m이 9보다 크죠? 2로 나누면 얘가 m이 11보다 작죠? 따라서 m의 범위는 9보다 크고 1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근데 m이 자연수 아닙니까? m은 얼마? 네, 이거 찾는 게 어려워. 못 찾았어요. 이걸 못 찾아서 m이 오지게 틀리게 못 찾았어요. 사실 조그마한 있긴 한데 이거 그래프에서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여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이제 답만 내면 되죠. 뭘 구할 거다?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할 건데요. m이 얼마라는 걸 찾아냈다? 11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뭘 구할 거다?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거다.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뭘 빼준다? x가 뭐 빼주고? n.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0 빼주고 확률 10이니까 뭘로 나눠주자? 표준편차는 그렇죠. 뭘로? 4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c가 되죠. 이게 얼마? 마이너스. 네. 표준화 시키면 뭐만 하자고요? 1만 더해주세요. 평균 얼마? 0되죠.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요. 얘가 마이너스 1로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확률 구하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0부터 양수 방향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양수 방향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면적은 좌우 대칭합시다. 대칭하면 이 면적은 뭐랑 똑같아요? 1보다. 그렇지. 1보다 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절반 면적 얼마? 0점. 그렇죠. 항상 우리는 0부터 양수 방향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0부터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절반 0.5. 그럼 거기다 뭘 빼주면 된다? 요거 빼주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얼마입니까? 0.3413.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이 노란색 면적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0.4를 1 빼면 이 절반 0.5에다가 빨간색 면적을 빼면 노란색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죠. 됐나요? 자, 정리용포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해드리면 좀 어려워서 이 정도 개념 설명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문제들 2개 정도 풀어드렸으니까. 됐나요? 문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적고 가자. 이것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보이죠? 하다 보니까. 자, 이제 표본으로 갈게요. 표본은 이제 이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비용포 문제는요, 어떤 자료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 조사합니다. 하나 다 조사해요. 뭐 여기 x1, x2, x에서 이렇게 쭉 해서 xn 있잖아요. 이걸 싹 다 조사해서요. 이러면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이렇게 이제 구하거든요. 그때 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이걸 전부 다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그냥 전부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수조사는 전부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셉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제가 여기서 뽑아서 이 전체를 조사한다는 거. 우리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거 전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뭐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우리도 5천만 넘으니까 그거 조사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 키라면 성인들은 상관없지만 애들은 재고 있는 동안 키가 어떻게 돼요? 계속 크죠. 그러니까 자료들이 자꾸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재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전수조사를 하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 전수조사보다는 뭐냐면 일부를 빼내서 얘를 조사합니다. 이 일부를 빼낸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이라고 얘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했던 얘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 표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n개를 뽑아서 조사한다고 합시다. n개를 뽑아서 조사할 거거든요. n개를 뽑아서 조사할 건데 이 뽑아서 조사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 뽑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출할 때는 항상 어떻게 뽑으면 이미 추출해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아야 됩니다. 랜덤으로. 내가 뭔지 모르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집단을 조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대놓고 보고 뽑아요. 난 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겠어. 하고 모델 집단에 가가지고 모델만 이렇게 속속속속 뽑아서 평균을 내요. 그럼 평균 키가 당연히 어떻게 나옵니까? 크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뽑으면 안 되고 랜덤으로 임의로 아무거나 뽑아서 걔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출을 할 때는 항상 임의로 뽑아야 돼요. 랜덤으로 뽑아야 되고요. 이 추출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인 거죠. 이거 확인할 때 뽑아서 한 개를 확인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뽑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추출하게 되면요. 처음에 무엇을 뽑는 게 두 번째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숫자를 뽑아서 확인했던 게 두 번째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첫 번째, 두 번째 뽑은 게 세 번째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복원 추출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뽑은 것들이 그 다음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입니다. 비복원 추출은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안에 놓고 밖에 나가고요. 다시 안에 있는 거 확인해서 꺼내고 다시 밖에 나가고요. 그러면 뽑을 때마다 안에 있는 개수가 하나씩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면 이 비복원 추출은 처음을 뽑은 게 두 번째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운 개념들 하자면 이 복원 추출은 독립시행이 되고요. 비복원 추출은 조건부 복립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들을 수 있죠. 뭐 한꺼번에 5개를 꺼낸다 그러면 몇 NCO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출법이 3개가 있는데 이 표본 문제는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추출은 무조건 복원 추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면 복원 추출해야 계산이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복원 추출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n개를 뽑을 건데 뭘로 뽑는다? 복원 추출로 뽑을 겁니다. 이 n개를 뽑는다 그랬죠? 요 n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표본으로 몇 개를 뽑았다는 얘기다? 10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표본의 크기가 3이다. 몇 개를 뽑았다는 얘기다? 3개를 그냥 뽑았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n개를 뽑았으니까 이 뽑은 애들을 우리가 요 x랑은 다른 기호로 적어야 되니까 대문자로 좀 적어볼게요. 다른 기호로 적어야 되니까 x1, x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뽑는다? n개를 뽑아야 되니까 xn까지 뽑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본으로 뽑은 n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 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들 다 더해서 평균 걸로 얘들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n개 뽑았으니까 나누기 얼마? n 해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넣냐면 요렇게 적어주고요. 이건 당연히 평균을 구한 거니까 뭐의 평균?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표본 평균 상당히 중요한 거죠. 표본 평균. 그러면 이걸 뽑았으니까 표본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놈의 편차를 구할 수, 이놈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죠. 얘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합니다. 됐죠? 다시 할게요.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표본 평균. 이놈의 이제 요 뽑은 애들 가지고 좋아하는 거는 얘를 뽑은 가지고.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분산 어떻게 구하죠? 분산 어떻게 구한다? 편차를 뭐해서 제곱해서 평균. 그러면 평균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하나의 값에다 평균을 뺍니다. 이게 편차죠. 그러니까 x1한테도 x바를 빼주고요. 주어진 별량값에다가 평균을 빼주는 거죠. 편차입니다, 편차. x2한테도 x바를 빼줍니다. 주어진 값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있죠. 이게 평균이니까 x3에다가도 x바 평균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xn에다가도 x바를 빼주시겠죠. 이게 편차거든요. 그럼 이놈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얘네를 다 더해서 제곱해서요. 이게 편차 제곱이죠. 이거 제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눠준다? 총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n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됐나요? 근데 얘랑 얘랑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서 이건 기호도 없습니다. 얘만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를 우리가 보통 뭘로 주면 대문자에 써줬거든요. 그러면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기호를 보통 대문자에 쓴 제곱으로 적습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다? 이 값에다 뭐만 씌워주면 됩니까? 네,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얘랑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근데 책에 보면 안 중요한데요. 질문이 많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이걸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n으로 안 나누고 책에 보면 이게 n-1로 나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n-1분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한 번씩 이걸 물어보고 쌤 이거 왜 n-1이에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왠지 몰라도 됩니다. 문제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제 안 나오는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알려고? 얘를 알려고. 모집단 알려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모집단을 조사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게 힘들어서 표본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 표본 조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모집단 알려고. 근데 봅시다. 이 모집단이 정균표를 따라간다고 하면 얘가 어디 근처에 몰려있죠? 평균 근처에 모여있죠. 근데 우리가 랜덤으로 여기서 표본 몇 개를 뽑을 거거든요. 그럼 랜덤으로 뽑으면 얘는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평균에서 멀리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높습니까? 멀리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높나요? 이 개수가 작았네.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이 개수가 훨씬 많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럼 우리가 랜덤으로 뽑았을 때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평균 멀리 있는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구해가지고 분산을 구하잖아요. 다시 할게요. 분산이 뭐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랜덤으로 이걸 뽑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집단보다 표본을 조사한 게 이 산포도가 어떻게 나온다? 값이 좀 작게 나와요.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평균에 되게 가까이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포도를 구해보면요. 이 분산이랑 표준면차를 구해보면 이 값이 보다 좀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작게 나와요. 모집단보다. 그럼 얘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얘를 크게 만드니까 우리가 3분의 10보다 2분의 10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모집단보다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얘를 좀 크게 좀 만들자 해서 분모에다 1을 빼줘서 이 값 자체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학습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건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거 적은데 근데 이거 왜 설명한 거예요? 용어 설명을 조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이 이거 구분을 잘 못해내가지고 자 이제 설명 좀 다 드렸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이 x바 이거랑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vx바랑 시그마 x바 이런 것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요놈하고 요놈은 애들 구분을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구분 좀 하라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 이름은 좀 짜증납니다. 표본 평균이죠 이게. 요놈 x바 요놈이 표본 평균이니까 이게 표본 평균의 이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말 귀엽죠? 아니면 우리 이 일을 평균이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대값. 기대값이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혹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에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얘는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자, 이 둘의 차이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죠. 표본을 한 개를 뽑습니다. n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한 개라는 말은 제 말은 한 개가 이 n개에 대해서 한 세트를 뽑아요.
그리고 이 한 세트에 대한 평균이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100개가 있다고 할까? 제가 이쪽에 10개를 뽑을 거거든요. 그럼 이건 표본의 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을 조사를 할 겁니다. 됐죠? 근데 10개를 뽑으려면 이쪽에 있는 10개를 뽑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10개를 뽑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10개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해서 100개 중에서 여기 있는 거 10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뽑을 수 있는 표본의 개수가 되게 많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되게 많겠죠? 그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을 싹 다 뽑아요. 이 표본도 뽑고요. 요 표본도 뽑고요. 요 표본도 뽑고요. 요 표본도 뽑고요. 요 표본도 뽑을 수 있는 걸 싹 다 뽑아요. 그러면 이놈을 이제 처음 뽑은 거를 제가 x1 바라고 했어요. 처음 뽑은 표본의 평균을 x1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다른 방식으로 뽑을 수 있겠죠? 이걸 x2 바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10개씩 뽑은 세트 하나, 세트 둘, 세트 셋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 추출로. 오케이? 그럼 이건 세 번째 뽑은 게 되겠죠? 이건 네 번째 뽑은 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 표본 평균의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데 그놈들의 평균이에요. 뽑을 수 있는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뽑아서 조사하는 거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굳이 기호로 따지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겠죠? x1바 플러스 x2바 플러스 x3바 플러스 해서 이걸 뭘로 나눈 거? 뽑을 수 있는 총개수로 나눈 거. 이게 여러분이 그겁니다. 되나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뽑아서 조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은 그냥 이 집단의 평균입니다. 처음 모집단 요놈의 평균 요놈의 EX라고 하죠. 이거랑 무조건 동일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산입니까? 분산 어떻게 구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 잠깐 킹 받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평균 구했죠. 그러면 얘들한테 빼주는 게 여러분 얘들한테 빼주는 게 아닙니다. x1, x2, x 얘들한테 빼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미 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표본 평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을 싹 다 뽑은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x1 봐죠. 표본 첫 번째 뽑았던 표본들의 평균, x2반 두 번째 뽑은 표본들의 평균. 얘들한테 얘를 빼줍니다. 이거 모집단 원래는 이제 이걸 빼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 평균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죠? 그럼 이게 n이랑 똑같으니까 얘한테 평균을 빼줘요. 이게 편차죠? x2바에다 n을 뺍니다. x3바에다 이걸 빼줘요. 그래서 얘들을 제곱해가지고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총 개수로 나누면 이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식으로 외웁니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n분의 vx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놈에 대한 분산은 뭐 하면 된다? 아니, 이놈에 대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만 씌워주면 됩니까? 루트. 그러면 n분의 vx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거니까 얘는 루트 n분의 루트 vx가 되고요. 그럼 이건 루트 n분의 뭐가 된다? 시그마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뭐랑 똑같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때의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식으로 좀 배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좀 비교합시다. 이거랑 얘들은 안 나오는 건데 헷갈리지 말라고. 됐나요? 자, 위에 있는 애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시 할게요. 위에 있는 애들은 뭘 얘기하는 애들이냐면 이 모집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개가 있는데 내가 10개를 뽑을 거다. 그럼 10개를 한 번만 딱 뽑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뽑아요. 한 번만 딱 뽑아서 그럼 이게 x1, x2에서 x10까지 나오겠죠? 얘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분산과 얘네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요. 요 한 개에 대한 분산과 한 개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x1에다가 x바를 빼, 이놈의 평균을 빼고요. 이 x2에다가 이놈의 평균을 빼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두시면 표준 편차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걸 구해요.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이거는 요거 한 개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다? 여기서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이 오지게 많겠죠. 이 표본들 하나하나를 다 뽑아서 걔들에 대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다. 그럼 얘들 다 더해서 나누기 10, 얘들 다 더해서 나누기 10, 얘들 다 더해서 나누기 10, 얘들 다 나누기 10에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싹 잡아요.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뽑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수식이 뭐가 나온다? 얘들이 나온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설명은 지금 좀 다 드렸고요.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중이 뭔가 떨어질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표본으로 넘어가서 일단 처음으로 하려는 건 이겁니다. X바. X바는 뭐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죠. 표본 평균. 이름 나와봅시다. 표본 평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 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놈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주면 된다? 뽑은 애들을 싹 다 더해서 이제 그냥 소문자를 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써보니까 n개를 뽑았다고 치면 표본의 크기가 n개라고 하면 싹 다 더해서 뭘로? n으로 나눠주는 표본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거랑 이 x바랑 vx바랑 시그마 x바가 맞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 x바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한 개의 뽑은 표본 평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나요? 뽑을 수 있는 표본 평균을 싹 다 뽑아서 그놈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거 뭐랑 똑같이 나온다? 표본 평균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놈의 분산은 뭘로 나온다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그리고 이놈은 뭘로 나온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업 때 이제 할 때는 이것들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도 좀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좀 적고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이해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기록을 할 것 같진 않아. 계속 저거 자체는 외울 수 있다고 쳐도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변형해서 어렵게 만든 문제를 못 풀 뿐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문제는 다 풀어. 이거 외우겠으면 보통 통계는 이거만 외우고 있어도 풀 수 있게끔 나오거든. 문제를 좀 외워주긴 해야 돼. 대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해야지. 그러니까 알겠지? 자, 이거 어차피 이것도 편집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내일 저녁에 올릴 테니까 내일 저녁 오후까지는 올릴 테니까 영상 좀 몇 번씩 보고. 그래서 설명을 좀 짧게 하는 거거든. 되게 자세하게 안 해주고. 왜냐면 자세하게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 설명이 이러면 더 못 알아듣지.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해봅시다.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공이 있는데 2 2개, 4 2개, 6 하나. 이거만 할까요? 4개 합시다. 2 2개, 4 2개, 6 하나 이렇게 공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주머니에. 그래서 여기 꺼낸 공, 한 개의 공을 꺼냅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나온 수를 x라고 하면 돼요. 됐나요? 그 확률 문법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게 이상한 문법이죠. 왜냐면 한 개의 공에서 나온 수를 x라고 하는데 일단 이놈의 원소부터 찾아야 되는데 s가 될 수 있는 건 얼마 될 수 있습니까?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적혀있는 숫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2랑 4랑 6이 될 수 있죠. 혹시 2랑 4 사이에 다른 값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연속적인 값입니까? 불연속적인 값입니까? 2랑 4 사이에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상한 문법이죠. 그럼 뭘 그려야 된다? 확률 문법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안 돼. 어? 이런 게 좀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연속이 아니잖아. 2랑 4 사이에 값이 없잖아. 연속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가진다 그 사이에. 아니 연속이 아니면 이산이니까 그냥 연속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왜냐면 연속이란 말이 너무 쉬우니까. 연속이면 사이사이 값이 무수히 많아서 이렇게 값이 연속돼 있다 이런 의미니까.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나? 2랑 4랑 6이 있고요. 이놈들의 확률을 채울 수 있겠죠? 자, 2를 뽑을 확률 얼마입니까? 4분의 1. 4를 뽑을 확률 얼마예요? 2분의 2. 네,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6을 뽑을 확률 얼마나 됩니까? 4분의 1.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할 수 있다? 1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요놈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 하나 더 할게요. 표준편차까지 보여봅시다. 이 문제 특성이니까 이 단원의 설명이니까 평균을 따고 있어. 평균 어떻게 보면 되죠? 어떻게 해서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1 곱하면 얼마? 2 2를 곱하면 얼마? 8 네, 1을 곱하면 6 그럼 답은 얼마죠? 4분의 16의 평균 얼마? 4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임의로 한 개고 뽑는다면 그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아마 4쯤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분산 보여볼게요. 분산 어떻게 보면 되죠? 그렇죠. 제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4니까 얘는 제곱합 16이 되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여봅시다. 이거 x 제곱은 그냥 x 제곱이면 4 16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니까 세로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얼마? 4분의 4 더하기 32 더하기 36 처음부터 약분 해서 계산할 걸 그랬네요. 그죠? 네. 여기가 41이니까 4분의 18이죠. 그래서 얘가 18이니까 빼면 얼마? 그럼 표준편차는 얼마? 어렵나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보원 추출로 두 개의 공을 보원 추출했어요. 자, 두 개를 보원 추출한 다음 꺼내서 하나 확인하고 집어넣고 보원 추출로 두 개를 꺼낸다고 해야 되겠군요. 두 번. 자, 보원 추출로 두 번 시행한답니다. 그랬을 때 이놈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보원 추출로 두 번을 꺼낸다고 했으니까 처음 나온 걸 x1이라고 두 번째 나온 걸 x2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거고요. 이거 두 번째 나온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놈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러면 x바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x1이랑 x2를 더해서 나누기 얼마? 2분지가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 표본 평균 문제가 된다. 문제에서 대놓고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x바가 될 수 있는 원소를 찾을 수 있겠죠. 얘부터 찾아야 됩니다. 일단 자, 둘이 돼서 나누기 있죠. 제일 작은 숫자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꺼내고 두 번째 이 꺼내기 제일 작지 않습니까? 평균이 얼마? 2. 좋습니다. 그 다음 3 될 수 있나요? 그렇죠. 3 될 수 있죠. 4 될 수 있나요? 4 꺼내면 됩니다. 5 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보고 추출입니다. 꺼내서 하는 거 사실 4.5 나오죠. 6 나올 수 있나요? 7 나올 수 있나요? 7 안 되죠. 왜냐면 제일 큰 게 처음에 6 나오고 두 번째 6 나오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가지고 할수 있겠죠. 얘가 될 수 있는 건 2랑 3이랑 4랑 5랑 6 될 수 있고 확률 단어는 나와야 된다. 이거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2가 나오는 경우 해봅시다. 자, 평균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x바가 이게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양면에 2를 곱하면 x1 더하기 x2가 얼마 된다는 얘기입니까?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누기 하면 2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x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죠? 4분의 1. x가 나올 확률이 얼마? 4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얘도 2가 나오고 얘가 2가 나오는 수밖에 없고 확률 얼마?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이거 알고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가 16분의 1. 됐나요? 자, 이거 x바가 3이라는 얘기는 얘들이 더한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6이 돼야 되겠죠. 얘들이 6이 나오려면 뭐랑 뭐 나와야 됩니까? 2랑 4밖에 없네요. 3, 3이 없으니까 됐죠. 그럼 2 나오는 확률 얼마? 4분의 1. 4 나오는 확률 뭡니까? 그렇죠. 4분의 2. 그러니까 분모를 통일할게요. 왜냐면 평균하고 이거 구해야 되니까 4분의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 개만 더 합시다. 여기 4가 되려면 x1 더하기 x2 얼마 되는데요? 8 돼야 되겠죠? 8 되면 뭐뭐 나오면 됩니까? 4 나와도 되고 2, 6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되는 거죠, 이건. 자, 4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 6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랑 얘랑 어떻게 같겠죠? 그럼 이건 16분의 4. 얘는 16분의 1인데 두 개니까 16분의 얼마? 2. 그럼 얘랑 얘랑 그러면 16분의 얼마? 6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평균이 5가 나오려면 둘이 다음에 10이 나와야 되겠죠? 저희 다음 10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 4,6밖에 없죠? 4 나오는 게 얼마? 4분의 2. 아, 4, 6이 있고 6, 4 나와도 되는구나, 이거.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했네요. 4이 나와도 되는구나. 이거 2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배 할게요. 2배 하면 4죠? 자, 이것도. 자, 4, 6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4 나오는 게 4분의 2, 6 나오는 게 얼마? 4분의 1. 그럼 16분의 1인데 밑에도 똑같겠죠? 얼마? 16분의 4분의 1. 그럼 6이 되려면 얘들이 밖에 얼마나 나와야 돼요? 12가 나와야 되겠죠? 10 나오면 얼마? 6밖에 없죠? 확률 얼마? 4분의 4분이니까 1 얼마? 16분의 1. 자,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거 다 돼서 1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10. 맞죠? 아,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겠습니까? 계산만 좀 할게요.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평균별로 어떻게 한답니까? 세로부터 싸서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6분의 얼마? 얘 곱하면 2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20 더하기 6이죠. 요렇게 하면 30. 50이죠. 50 얼마? 64.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있었네. 자, 이게 16분의 64가 돼서 얼마 된다?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같게 나와요. 자, 이거 봅시다. 얘는 뭐 하면 된다? 똑같습니다. 이게 x바르면 x바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x바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호만 다르지 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거랑 식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미 구했잖아. 이게 4니까 제곱하면 얼마? 16이고요. 이제 봅시다. 어우, 기분. 제곱해야겠죠? 4, 9, 16, 25,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분모는 16이고요. 자, 둘이 곱하면 얼마? 4 더하기 9, 4, 36 더하기 둘이 곱하면 96에 이거 곱하면 100이죠? 25 곱하기 4니까 얘랑 곱하면 얼마? 36. 요렇게 들이다면 40이죠. 그러면 이게 140. 요렇게 들이다면 132. 140다 얘는 얼마입니까? 얼마? 200 아닙니까? 자, 다시 요렇게 가면 140이죠. 얘는 가면 얼마? 270 이가 되겠네요. 8로 나눕시다. 8로 나누면 얘는 2. 얘는 38, 24에 32 얼마? 17 빼면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죠. 됐나요? 그럼 얘는 이 표준편은 얘한테 5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는 1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했거든요. 구했는데 여기 공식을 써볼까요? 이건 뭐랑 똑같다고요? 이거 사니까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f의 vx인데 vx가 지금 얼마입니까? 2죠. 제가 몇 개 뽑았죠 지금? 2개 뽑았죠. 1로 나오면 1 나오죠. 루트 11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게 나아요.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 짜증나는 걸 저 혼자 적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계산했지만 됐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보거나 요걸 물어보잖아요. 이런 뭐 이거나 이거 물어볼 때는 이 표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표 그릴 필요 없죠. 근데 문제에서 한 번씩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x가 3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런 걸 물어보면 이 표를 그릴 필요 없죠. 뭐를 구해줘야 된다? x가 3이 나니까 요거는 구해줘야 된다. 요거 있죠 아까 이게 3이 될 확률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이거 16분의 4니까 얼마구나? 4분의 1만 이거는 직접 계산해 주셔야 돼요. 얘가 3이 된다는 얘기는 둘이 더한 게 6이 돼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 나올 거라서 이거 두 개구나 똑같이 나올 테니까 이거 두 개구나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이거 직접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현 평균에 대한 평균이나 표현 평균에 대한 분산이나 표현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같은 걸 구하면 그냥 뭐다? 뭐에 대해서 구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게 더 쉽거든요. 이거 구한 다음에 뭐만? 공식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사실 상당히 좀 아이들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수능에서 요즘에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9평에서 한번 나왔어요. 요거 그냥 요런 게 9평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에 대한 증명도 조금 보여드리고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해서 하는 건가 그것들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조금 지루했죠? 많이 지루했나? 그럼 이제 표본을 뽑았으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자, 각각 뽑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집단 이렇게 있죠. 여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이거, 여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이거, 여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이거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자료들의 대성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다? 확률을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x바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정균표를 따라갈 거란 말이죠. 이 모집단이 정균표를 따라가잖아요. 모집단이 정균표를 따라가게 되면 이놈의 표본은 무조건 정균표를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모집단이 정균표를 따라가게 됐으면 이 표본 평균들은 당연히 뭘 따라가게 되겠다? 정균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는 정균표 아닌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정균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놈의 확률을 이게 정균표거든요. 이놈의 확률을 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표준화밖에 없어요. 자, 표준화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x바가 k보다 크다는 거니까 일단 x바에다 뭘 빼줘야 된다? 이놈에 대한 평균을 넣어줘야 된다. 이놈에 대한 평균. 그리고 뭘로 나눠줘야 된다?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된다. 뭐에 대한? 이놈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눠주셔야 돼요. 요놈에 대한 표준편차를 나눠줘야 표준화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았어요? dx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놈이 뭐랑 똑같냐면 그냥 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킬 때는 x바에다 뭘 빼주면 되냐면 모 평균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모집단의 평균은 모 평균이라거든요.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 뭐랑 똑같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나눠준다?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다. 이 시그마 x인데 이거 생략해서 그냥 루트분의 시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놈은 뭘 얘기한다? 모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해줘야 뭐가 된다? 표준화가 된다. 즉 얘만 외우고 있으면 이놈에 대한 평균, 이놈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요거 빼주고 요거 나눠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표본 문제가 그러니까 정규표 문제보다 표본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얘도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일단 처음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구분을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이제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 시간을 보완해 오면 여기까지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뒤에 지금 뭐 했냐면 이항모포가 정균포 되는 거라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 딱 두 개 하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구분하는 것부터 설명했다고 그랬죠. 체감 프린트 한번 봅시다. 78쪽으로 갈까요? 78쪽에 35분에 밑줄 끕시다. 이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미 추출한 256명 적혀있죠. 몇 명을 이미 추출했죠? 250.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37번 볼게요. 37번 37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미 추출한 25명 밑줄 끕시다. 몇 명 추출했죠? 요게 n입니다.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한 장만. 아, 이거 없구나. 뒤로 가야 되면 문제가 없구나. 자, 80쪽에 40번 볼게요. 40번의 세 번째 줄 보면 이미 추출한 네 상자의 무게 적혀있죠? 몇 개 뽑았죠? 4개 뽑았죠? 밑에 봅시다. 41번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미 추출한 36명이 36명 밑줄 꺼야 되겠죠? 몇 명 뽑았죠? 3명. 이렇게 뽑고 있죠. 이게 지금 얘랑 얘랑은 구분한 게 있냐면
이거랑 이거랑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규분포 있죠? 정규분포는 무조건 한 개 아니면 한 명을 이미 추출합니다. 근데 표본 정규분포, 그러니까 표본 정규분포 문제는요, 얘는 무조건 n개 아니면 n명. 물론 n이 1이 아니겠죠, 이때 n이 1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n이 1이 아닌 자연수를 구해요. 뭐 4명을 뽑든 9명을 뽑든 아니면 뭐 16명을 뽑든. 이해되시나요? 보통 제곱수로 뽑거든요. 제곱수로 왜 뽑는지 알겠죠? 제곱수로 왜 뽑는지. n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루트 안에 넣을 거니까 제곱수로 넣어야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제곱수로 줍니다. 보통 제곱수로 줘요. 자, 앞으로 갈게요. 지금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겠습니다. 정규분포 문제. 이거 구분하는 거 일단 먼저 봐야 되거든요. 딱 보자마자, 이거 보세요. 얘로 표준화 시켜야 될지, 얘로 표준화 시키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하는 게 문제 그냥 대놓고 적혀 있는데, 자,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정규분포 앞부터 봅시다. 앞부터 그냥 쭉쭉 보여드릴게요. 74쪽으로 봅시다. 74쪽 볼게요. 74쪽에 24번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임의로 선택한 축구공 한 개인 거죠. 몇 개 뽑았죠? 하나. 오른쪽 봅시다. 26번.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몇 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한 개를 뽑든 한 명을 뽑아서 조사하죠. 그러면 무조건 뭐나? 일반적 그냥 표준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시죠? 일반적 분포이 됩니다. 근데 뽑는 게 2명을 뽑든 3개를 뽑든 5개를 뽑든 보통 제곱으로 뽑는데 16개를 뽑든 16을 뽑는다. 그럼 무조건 무슨 문제다? 표본 문제입니다. 자, 계속 넘겨서 좀 볼게요. 75쪽. 돌아왔습니까 벌써? 좀 더 봐야죠. 자, 75쪽 정규분포 문제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세 번째 줄이네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 이용이죠. 자, 그거 오른쪽 거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뭐 생산한 A 제품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이죠. 그래도 밑에도 보면 B 제품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 개씩 뽑으면 뭐다? 1로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분이 안 어려워요. 그냥 한 개씩 뽑으면 얘고요. 한 개가 아니라 2개 뽑든 3개 뽑든 한 개가 아닌 애를 뽑으면 그대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구분은 진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됐나요? 또 구분을 또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에 대해서 평균이 14고 표준표자 평점이거든요. 자, 그럼 확률별수 x를 뭘로 둬야 될까요? 이거 뭐에 대한 평균입니까? 병원 이용 횟수. 그렇죠. 1년 동안 사용한 병원 이용 횟수에 대한 거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뭘로 두면 된다? x로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ex가 14고 시그마 x가 3.2입니다. 자, 이제 좀 보는 것 같으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안 적을게요. 그냥 이게 x고 이게 이겁니다라고 바로 갈게요. 그럼 이게 정규분포 따라갈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평균이 14고 표준편차가 3.2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여기 제곱 들어가야 되죠, 표준편차에. 자, 임의로 256명을 뽑다 했으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된다? 그냥 정규분포가 됩니까? 표본으로 하는 정규분포가 됩니까? 표본으로 하는, 그죠? 그래서 표본 문제입니다. n이 얼마? 256. 자, 혹시 256이 뭐의 제곱인지 알아요? 16일.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 제곱수 준다고 그랬죠?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n이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곱수 줍니다. 자, 근데 임의로 이걸 뽑아가지고 1년 동안 병원 이용의 횟수의 표본 평균이 이게 된다고 했죠. 표본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256명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의 얘기는 뭐 얘기냐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저희가 몇 명 있을 거다? 256명 있을 겁니다. 됐나요?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는 얘를 다합해서 뭘로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256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놈이 뭐다? x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다? 얘가 그냥 뭐다? x바 혹은 대문자로 줘도 되고 소문자로 줘도 됩니다. x바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이 뭐 이상? 요거 이상 요거 이거죠. 표본 평균 이거 주어 따지는 그거 아닙니까 조사? 그러니까 x바가 이거 이상 이거니까 c를 어떻게 적으면 된다? x바가 13.7 이상 14.2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적어도 된다고요. 문장으로 적혀있는 식을 있는 거를 그대로 식으로 바꿔 적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구조가 다 이런 구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문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냐 구분만 잘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 겁니다. 똑같은 거 됩니다, 이거랑. 그래서 이제 이걸 알 건데, 아, 이거 확률 구하는 거구나. 확률 구하면 정규부 따라가는데 확률 구하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네, 표준화. 좋습니다. 그럼 x가 뭐보다? 14.2보다는 작고 13.7보다는 큰 걸 가지니까 표준화시키려면 얘한테 뭘 빼주고요? 14. 평균 n, 그러니까 14를 빼줍니다. 네, 14 빼주고요. 뭐로 나눠준다? 시그마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주면 돼요. 시그마 얼마였지? 3.2였는데 와 숫자 개더럽네. 그럼 이거 루트 256분의 3.2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260이 얼마나 12에 16이 되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0.2.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계산인데 계산 좀 짱나겠죠.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표준화가 됐어요. 얘는 표준화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0.3이죠. 분모가 0.2라고 했어요. 이거분의 이거는 얼마? 마이너스 2.2분의 4. 2분의 3이니까 1.5. 여기서부터 소수를 쓰니까. 자, 여기서 이거 빼면 0.2가 이거분의 얘는 얼마? 1이 되겠네요. 자, 하고 나니까 아까랑 사실 똑같습니다. 표준화 시키고 나면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거의 기계죠, 이제. 기계처럼 하면 됩니다. 자, 표준화 시키고 나면 평균 얼마 나고요? 0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잘하네. 마이너스 1.5부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만? 0부터 양수까지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짰나요? 0부터 1까지 갑시다. 0부터 1까지 구하는 거면 1이 적혀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0.3414. 3, 4, 1,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우리가 이거 뭐다? 마이너스 방향을 못 구하잖아요? 뭐 이용해줘야 된다? 좌우대칭. 그럼 마이너스 1.5는 좌우대칭은 어디로 갑니까? 1.5로 가겠죠? 1.5로 가니까 이제 0부터 1.5까지 구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0부터 1.5는 얼마? 433. 그러면 여기 확률이 이거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야죠.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양쪽으로 이거 면적 다 구하는 거예요. 이 면적 1을 다 구해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더해야지. 이해되시죠? 네, 더해야 됩니다.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어느 지역의 신생아 출생시 몸무게를 X라고 한다는데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하죠. X가 먼저 바로 알려줬죠. 이게 X다. 그래서 출생시 몸무게를 X로 둔 거예요. 그럼 이게 정균포를 따라가니까 정균포는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평균하고 표준점차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표준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근데 이거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이게 정균포거든요. 여러분, 정균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확률이 2분의 1 나오면 이거 어디서 잘라야 됩니까? 그렇죠. 반 잘라야 되죠. 반 잘랐을 때 이거보다 작은 게 0.5, 이거보다 큰 게 0.5 아닙니까? 그러면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은 게 2분의 1이 나오려면 이 값이 3.4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큰 게 얼마 나온다? 0.5가 나온다는 얘기하니까 2분의 1. 결론적으로 이놈이 뭐가 된다는 걸 얘기하죠.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확률에서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되더래요. 그럼 얘는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근데 얘는 표준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됐으니까 얘는 해야 되겠다. 표준화시켜야죠. 그래서 일단 표준화시켜봅시다.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표준화시키려면 얘한테 못 빼주고 평균 얼마입니까? 3.4죠? 그래, 뭘로 나눠주자? 시그마로. 시그마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시그마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G로 바뀌고 얘가 뭐다? 시그마분의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자, 표준화 시키고 나면 그림 그리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얘랑 이거 지금 얘를 바꿨더니 얘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G가 5보다 시그마분의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얘랑 더했더니 1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정확하니까 합시다.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네, 표준화 시키고 나면 평균은 0이 된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마이너스 0이 있으면 여기 있는 확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그럼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1이 되려면 나머지 확률이 이 확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확률이 되려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돼야 되죠. 여기 확률이 되려면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G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얘랑 얘랑 방향이 다르네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데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돼야 되죠. 그러면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 파란 거랑 똑같은 거 찾아야 되잖아요. 뭐 찾아야 됩니까? 좌우 대칭.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얼마?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파란색 면적이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면 얘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같겠네. 식은 얼마입니까? 이게 1이 돼야 되잖아요. 0점 그렇죠. 그래서 식은 0.5. 그럼 이제 두 개 다 찾았죠. 평균이랑 식은 다 찾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칭성만 잘 이용해주면 돼요. 밑에 개가 표준화가 됐으니까 평균이 0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근데 위에 거는 뭘 하는 거냐면 얘는 크거나 같은 확률이 아니라 작거나 같은 확률이거든요. 그럼 얘가 뭐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여기 절반 0.5. 잠깐 얘는 여기 절반 0.5.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이랑 0에서 1까지 확률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수 있다? 같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대칭성을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조금만 하면 이제 이거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 시그마 원래는 그 아래 루트에 있는 애 그냥 임의로 생명? 아닙니다. 이건 X니까. 이건 X니까. X 파가 아니잖아. 이건 X가 아니잖아. X가 밑에 나오잖아. 요거 잘 봐야죠. 요거 잘 봐야죠. 자, 이제 이미 여기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좀 추출했어요, 안 했어요? 이까지 추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 추출 여기서 하잖아요, 이제. 추출 여기서 하니까 표본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됐죠? 25면 추출이니까 n은 얼마? 25. 자, 알겠죠? 무조건 제곱수 나온다고. 네. 그럼 이제 이거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x파가 뭐보다 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네, 얘한테 뭐 빼주고 평균 얼마? 평균 얼마? 3.4. 뭘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얘는 루트 25분의 시그마는 0.5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여기서 빼면 얼마? 0.15. 자, 얘는 5죠? 그럼 5분의 0.5니까 약분하면 얼마? 0.5만 약분하면 되잖아. 5분의 0.5, 5만 약분하면 되잖아요. 네, 0.1. 5분의 0.5니까 그냥 5 약분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0.1. 그럼 0.1분의 0.15니까 분자분 10 곱하면 되겠죠? 10 곱하면 얼마 됩니까? 네, 표준화는 됐고요. 우리 뭐보다 1.5보다 큰 확률을 보면 됩니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그림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서 평균 얼마? 0이고 얘가 뭐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 구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0부터 양수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절반 얼마? 이거 절반 얼마? 0.5. 0.5에서 뭐 빼주면 된다? 1부터 1.5까지 빼면 되겠죠? 1.5까지 얼마? 0.433. 그러면 0.에서 얘를 빼면 이 문제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X랑 X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만 좀 조심해주세요. 아시겠죠? X랑 X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사실 문제 조금 더 풀어주면 좋은데 일단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좀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항분파랑 정유분파 관계랑 노평균 추적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